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뮤를 제외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웹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뮤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은 웹젠 하면 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뮤를 어떻게 성장 전략을 짰고 저희가 향후에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뮤의 단일 IP에 좀 탈출을 하면서 서브컬처 장르로 인해서 사업 구조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뮤에 좀 치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향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먹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끝내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이 현재 뮤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지식 개발권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21년부터 이어지는 실적 하락세를 끊어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웹젠이 올 하반기부터 선보일 신작을 통해서 뮤 중심의 수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저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20년부터 21년부터 이렇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이 현재 이렇게 새로운 IP를 물색을 하고 나서는 것은요, 뮤를 재활용해온 전략의 좀 한계에 직면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웹젠은 부침을 겪을 때마다 뮤 IP 기반의 성공에 좀 힘입어서 반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 뮤 오리진과 대만, 홍콩 등 이러한 중화권 시장에 출시된 전민기적이 당시 웹젠의 실적을 좀 견인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뮤 오리진 2가 담당을 했었고 20년에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등에 힘입어서 최근 10년 기준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1년부터 이렇게 뮤 시리즈를 통한 성장 전략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 아크엔젤 2, 그리고 22년에는 뮤 오리진 3라던가 23년 뮤 모나크를 좀 연이어 출시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적이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가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MMORPG의 시장에 경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뮤 IP가 노후화된 결과로 좀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뮤 시리즈를 통해서 성장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웹젠 역시 신규 IP 찾기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웹젠의 또 다른 매출처인 이런 MMORPG 서비스가 불확실한 상황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배경을 꼽히고 있습니다. 얼토행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웹젠의 얼2 모바일로 이렇게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해 전체 게임 매출 중 63%를 차지하는 뮤를 이어서 19%를 차지하는 핵심 I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NC소프트가 21년에 웹젠의 얼2M이 리니지 M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1심에서 NC소프트의 소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런 얼투엠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 판결에 대해서 강제 집행정지 청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법원이 이를 봐들이면서 현재는 2심 선고까지 이어지면서 이 서비스를 좀 잠정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리스크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웹젠 역시 지난해 뮤 게임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에 나선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웹젠이 노리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서브컬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뮤시즈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현금을 바탕으로 유료 서버컬처 게임 개발사에 투자하는 동시에 직접 개발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해외 게임사 그람스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수집형 역할 수행 게임 RPG 라그나도를 출시를 했고요. 같은 해 8월에 해외 게임사 에이밍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애니메이션 기반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게임 외에도 개발 중인 서브컬처 게임 테리비스에 대해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이 아직 시장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라그나도르라던가 아니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는 매출 순위 집계에서 빠져있을 만큼 조금 존재감이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자체 개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테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이후에 출시를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까지는 큰 변화를 저희가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반기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는 이러한 신작을 출시를 기반으로 저희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르비스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도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웹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부분을 보시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15,700원대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 바로 위에서 현재 121선 그리고 221선 위에 좀 주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도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줄지 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밑으로 주가 형성된 거 아쉽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저희가 장기 이평선 바로 48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14,500원대 이 부근대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방으로 12,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만약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센 같은 경우에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가가 상승추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48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높은 거래량과 함께 전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돌파 후에 저희가 이 부근대에서 신고가 돌파 후에 다시 상승을 전환할 수 있을지 이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웹젠의 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